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 실제로 수입차의 수리비 거품을 뺄 수 있을지 권석찬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장과 함께 구체적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요, 실제로 이제 수리비가 좀 낮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니까 이 워낙 수리비가 수리비가 비싸니까 수입차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하나 죽었을 때 교통사고로 약 1억 300만 원 정도 보상이 들어가는데 1억 300만 원? 네네. 예. 근데 이런 인명피해보다 수입차 수리비보다 비싼 경우가 네. 1년에 약 4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수리 평균이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010년 26억 원, 2011년 25억 원, 2012년 17억 원. 저게 뭡니까? 다 합친 겁니까? 전 연도별 통계입니다. 예, 16건에 26억 원, 예. 네, 10건에 17억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이제 때문에 이제 교통사망자 보험금, 평균 보험금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수입차고 사고 나게 되면은 과실이 있든 없든 자기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배상 한도를 굉장히 높여서 가입하게 되고, 예. 그거는 결국은 전 국민의 보험료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외국차의 사고와 대비해서 좀 한도를 좀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 그 부품 있지 않습니까? 부품을 순정품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정품 위주로 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 수입차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은 그 지정업체를 가지 않고는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런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예. 그리고 시민들도 그 순정품을 좋아하게 되니까 결국은 부품값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리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다는 이 제도를 요약을 하면요, 약 80개 부품 정도를 국내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80개 부품이 어떤 부품들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범퍼라든가 본네트, 펜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자주 교환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추려가지고 한 80여 개를 우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국내 부품을 쓰게 될 경우에 안전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인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증을?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은 저희들이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일단 정부가 하는 강제 인증 방식이 아니라 민간 단체로 하여금 인증을 하게 하는데요. 민간 단체도 시험 기간을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그런 민간 기관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하는 형태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수리 업체들이 이 부품은 무조건 순정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해놓은 것은 사실은 똑같은 제품을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입차 회사들은 이 모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식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3년, 4년마다 바뀔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 부품비 있죠? 수입차 부품비가 국내 같은 종류의 부품비보다 뭐 5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독점적 공급을 하다 보니까 대체 부품이 전혀 지금 수입차에 있어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도 쓰려고 하면 이것이 안전한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예. 지금 수입차 수리비 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네. 수입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체 부품 인증 제도가 매우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카파라고 하는 민간 인증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이 최초 완성차에 공급을 하는 부품 업체가 네. 또 다른 브랜드로 똑같은 질의 부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이 인증을 하면은 기능도 유사한데 네. 브랜드만 다른 겁니다. 아, 그런 제도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뭐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해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위한 추가 대책 뭐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일단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책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소비자들이 인식을 전환하게 되면은 우선 이 대체 부품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차 8년, 10년 됐는데 굳이 순정품으로 새 거로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우선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보험 제도하고 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은 순정품이 아닌 비순정품 예. 또는 이 대체 부품으로 이걸 교환하게 되면은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제도화되면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 기획 단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